안녕하십니까. 명지대학교 미래교육원 교수 이상문입니다. 오늘도 이상문TV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 소장품을 감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본인 소개부터 좀 하시죠. 안녕하세요. 경기도 평택에서 온 차정렬이라고 합니다. 우리 애기 엄마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레티형용이에요. 베트남에서 오셨다고? 네, 맞아요. 네. 애기는? 애기는 자서이예요. 서희. 그럼 이런 골동품에 대해서 뭐 좀 아세요? 남편분이 이런 거 이렇게 자꾸 사시잖아요. 맞아요. 산 거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좀 안 좋아해. 맨날 이것만 보고 있어요. 신랑이? 네, 맨날 그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부인은 생각 안 하고? 네, 진짜 사랑하죠. 표현을 이제 제대로 못해서 그렇지 속으로 항상 사랑하죠. 애기는. 속으로만 생각하지 겉으로 표현을 못 하신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한번 감정을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어떤 것부터 할까? 대충 얼마 주고 사셨는지는 지금 기억하시나요? 네, 대략. 그럼 이건 얼마 주고 사셨어요? 35,000에 40만 원. 운송비하고 관세하고. 운송비하고 관세하고. 요거는요? 요 5만 원 정도. 그러니까 5만행, 2만행, 만행. 요게 30만행, 35,000행. 이거를 제일 비싸게 주고 사셨네, 제일. 근데 이런 거 사셨다가 만약에 가품이면 어떠세요? 그러니까 확인 안 한 거죠. 자, 요거부터 감정하죠. 필통부터. 이게 만약에 진품이라면은 관효사기입니다. 이렇게 생긴 필통이 진품이라 그러면 관효사기를 얘기하는 것이지 지방료를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가격이 어느 정도 갈 것 같아요? 산 가격이 10배에서 500만 원. 그러면 50만 원이면 500만 원. 예. 사실 생김도 괜찮은 생김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진품이냐 아니냐 이제 그게 중요하거든요. 야후에서 사신 거지. 그러니까 5만행을 주고 사셨다 그러는데 지금 5만행에 샀으면 뭐 가품이라고 생각하고 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은 이 고미술품을 만지는 게 완전 생활화돼 있어요. 누구나 다 좋아해요. 일본 사람들은요. 이제 일본 사람들이 5만행 정도에 내놓을 정도가 된다면은 사실은 진품으로 생각하면 안 되죠. 이 필통 종류를 제가 잠깐 말씀드린다면은 이 입술 부분, 이 부분만 봐도 표가 나요. 이렇게 둥구스로 오맥에 이렇게 만드는 법이 없어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관효사기에서는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를 칼로 이렇게 딱 자른 것 마냥 이렇게 여기 거의 각이 져 있어요. 투각, 이걸 갖다 이제 투각이라 그래요. 이 정도 이렇게 투각으로 만들려면은 이렇게 된 부분, 이런 부분도 아주 섬세하게 만들죠. 최근에 만든 건 아니고 지금부터 약 7, 80년은 충분히 됐을 것 같은 그런 필통이죠. 자, 그렇게 하시고 다음에 요거 만행 주고 사셨다 그랬죠? 예. 네, 요거는 시대가 어느 때 걸로 혹시 아시나요? 삼국시대. 예, 삼국시대 이제 톡이죠. 보통 명칭은 굽 높은 접시라고 그래요. 높은 굽은 다 이제 삼국시대죠. 굽이 낮으면서 구멍이 동그랗게 뚫리거나 삼각형으로 뚫리게 되면은 통이 신라시대죠. 지금 보면은 토기가 상당히 연질이에요. 혀를 대보면 혀가 딱딱 붙을 정도로 연질이에요. 이런 연질 토기는 되게 이제 신라 쪽이 아니고 백제 쪽이에요. 백제 토기는 이렇게 연질 토기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신라 쪽은 이런 연질 토기가 극히 드물죠. 이제 만행 주고 사셨으니까 그 사신 가격이나 지금 거래되는 가격이나 거의 비슷해요. 지금 이 뚜껑까지 이렇게 다 있으니까 한 20만 원 내지 뭐 한 30만 원까지도 갈 수가 있으니까 이런 거 잘 사셨어요. 자, 요거는 이거 원래 뚜껑이 있던 거예요. 뚜껑이 있던 건데 뚜껑이 없어졌어요. 이 뚜껑까지 다 있다면은 상당히 좀 귀한 형체예요. 형체 자체가. 요거 시대가 어느 정도 된 걸로 알고 사셨나요? 고려시대. 고려시대. 지금 보면은 흑백 상감으로다가 여기 보면은 빗살 무늬로 이렇게 돼 있고 이런 도안이 들어가면은 이제 고려시대는 없죠, 이게. 조선시대 초기에 15세기 그때 이제 이런 문양이 나와요. 주로 이제 분청자기 시대라고도 그래요. 분청작이라는 것은 분으로 분장을 갖다 우리가 분청작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상감청자지만은 시대로 볼 때는 분청작이 시대에 만들었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조선시대 초기에 만들어졌죠. 그럼 15세기에 만들어진 겁니다. 이 굽의 특징이 있죠. 고려시대에는 이렇게 굽이 높은 굽이 없습니다. 조선시대 오면서 15세기 오면서 굽이 이렇게 높아지기 시작하죠. 자, 그러면 가격이 많이 나가실 줄 알고 물론 사셨겠죠. 근데 되도록이면은 밑에가 잘 생겼거나 그림이 좋은 그림이 들어갔으면은 뭐 사셔도 괜찮아요. 하지만은 뒷면을 보게 되면은 산화가 지금 많이 져 있어요. 이렇게 많이 산화가 져 있으면은 사실은 손을 안 대는 게 좋겠죠. 형체 자체가 상당히 특이하게 생겼어요. 저도 처음 볼 정도예요. 그 조선시대 초 15세기에 이러한 형체가 처음 볼 정도고 여기에 만약 뚜껑이 덮였다면은 아마 상당히 좀 희귀한
그러한 도자기죠. 그리고 지금 상감도 참 잘 들어갔어요. 흑상감으로 이렇게 점이 이렇게 쭉 찍혀 있어요. 요 목걸이 딱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이제 이런 도안을 갖다가 우리가 영락 도안이라 합니다. 영락 도안. 갓근 도안이라 그러죠. 이제 이렇게 산화가졌어요. 이 산화진 걸 가지고 진품이냐 아니냐 가려낼 수가 있습니다. 자연으로 산화된 거하고 인공으로 산화시킨 거하고는 좀 차이가 많아요. 처음에 부장할 때는 시체하고 같이 이렇게 넣어주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별도의 명기를 넣는 구덩이를 따로 파는 겁니다. 그 옆에다가 이걸 넣고 묻게 되면은 흙을 아무리 꼭꼭 다져 넣는다 하더라도 뭐 생땅하고 한번 팠던 흙하고는 달라요. 아무래도 약간 흔들리는 그런 수가 있어요. 흙이 좀 덜 다져진 부분으로다가 이게 눕게 돼 이렇게. 흙이 덜 다져진 부분으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도자기가 땅속에 어떻게 묻혀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아주 미세한 지진 같은 것도 일어날 수가 있고 하늘에서 이제 비가 오잖아요. 빗물이 흙을 통해서 내려갔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화학 물질이 섞여 있어요. 여기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서 화학 반응을 일으키게 돼 있어요. 그럼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은 그 부분부터 산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빗물이 제일 오랫동안 머물다 있다 간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지금 산화가 제일 많이 진 부분이 사실 이 부분이에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기 위해서 제가 썩은 자리를 표현하겠어요. 누가 이렇게 학술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이런 용어가 아니고 전부 제가 만든 용어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산화한 부분, 지금 여기 이제 산화가 막 오기 시작하는 부분, 이 부분이 1차 산화예요. 조금 더 들어가면 여기 2차 산화, 3차 산화, 4차 산화, 여기 5차 산화가 됩니다. 산화된 부분이 이런 1차, 2차, 3차, 4차, 5차 이렇게 층이 지게 산화가 와야지만이 자연 산화예요. 화공약품으로 산화시켰을 때는 층이 없이 그냥 똑같이 산화가 져버려요. 그거는 약품으로 산화시킨 겁니다. 1차, 2차 이렇게 층을 둬서 산화가 왔을 경우에는 그건 진품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잘 머릿속에 넣고 계시면은 확실하게 가릴 수가 있어요. 어떤 도자기는 산화가 전혀 안 온 도자기도 있어요. 전혀 안 온 도자기는 확대기로 더 확대를 시켜보면은 미세하게 산화 오는 부분을 또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품과 가품을 가려줄 때 아이고. 자, 방금 아기가 지금 화장실 가느라고 잠깐 끊겼었습니다. 그러면 가격을 말씀드린다면은 지금 사신 가격이 2만 원이면 2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이건 뭐 참고 자료로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아주 특이한 형체예요. 이런 형체는 사실 지금까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여기다 뚜껑까지 만약에 다 있다 하면은 아마 가격이 상당히 많이 나갈 거예요. 아마 거의 뭐 몇 천만 원 갈 수도 있고, 물론 이제 산화가 안 졌을 경우의 얘기입니다. 근데 이건 지금 뚜껑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참 잘 사신 거예요. 잘 좀 이렇게 보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병. 이게 제일 많이 주고 사셨네요. 30만 원이면은 300 거의 한 50만 원 정도? 이거는 이제 지금 생김을 이렇게 보면은 이 병의 크기에 비해서 굽이 상당히 낮죠. 이렇게 굽이 낮으면은 고려시대예요. 국화꽃이 이렇게 줄로 쭉 밑으로 내려왔어요. 이렇게 전부. 여기 목 부분까지 여기까지 도안이 다 그려져 있어요. 큰 국화로 나갔으면 이렇게 쭉쭉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거는 좀 많이 있어요. 큰 국화와 큰 국화 사이에 작은 국화가 이렇게 쭉 있는 거, 이런 병이 상당히 귀한 거예요. 이렇게 이제 골이 졌잖아요. 이렇게 골이 진 부분으로다가 백상감하고 흑상감이 두 줄씩 이렇게 내려왔어요. 이런 도자기는 상당히 좀 귀한 도자기예요. 지금 이 부분이 수리된 건 아시고 사셨죠? 이 부분이 수리예요. 지금 여기에 입술 부분이 여기가 보수가 된 거예요. 부장할 당시에 이 정도로 잘생긴 병일 것 같으면은 그냥 부장해 놓으면은 밤에 틀림없이 꺼내갑니다. 이 시대에는 주변에 있던 나무를 다 떼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나무가 없어. 그러면 이걸 만들지 못해요. 하니까 아예 나무가 많은 지역으로 가마를 또 이사를 합니다. 도자기를 만드는 가마가 계속 이사를 다녔어요. 이렇게 뭐 나무는 나무가 많은 지역으로 가서 만들면 되지만은 도자기를 만드는 흙 자체, 고령토, 이 청자를 만드는 흙은 사실 그 부근에는 없다 이 말이에요. 멀리서 이걸 가져와야 돼요. 이 도자기 한 점이 탄생하려면은 그 시대에는 엄청 어려웠던 거예요. 고려시대 때 그 시대에도 이게 굉장히 귀했던 거예요. 요즘 우리가 드라마 같은 거 뭐 이런 거 보게 되면 도자기를 만드는 장인이 보고서는 마음에 안 들면은 이렇게 팍 깨버리거든요. 사실 그거 다 뻥이에요. 좀 잘못 만들어졌다고 해서 깨버리고 이러지 않아요. 이걸 만약에 그대로 부장하게 되면은 밤중에 분명히 캐갑니다. 그래서 일부러 깨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게 거의 없어요. 자, 이건 잠시 후에 가격 감정해 드릴 테니까 그동안에 서로 한번 대화를 나눠보세요. 자, 30만 원 주고 사셨어. 그럼 이제 파신다면은 어느 정도 갈 것 같아요? 욕심 같아서는 10만 원?
1,000만 원 정도. 이제 여러분들이 인터넷상으로다가 요즘 뭐 상당히 구입을 많이 하세요. 360만 원 정도에 사셔가지고 1,000만 원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이렇게 생각하시고 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조금 더 될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사셔야지. 왜냐하면은 가짜도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되기 때문에 너무 큰 기대를 하고 사시면은 오히려 손해를 보십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걸 제가 이제 감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두 줄로 내려온 그 사이에 잔꽃이 이렇게 들어간 게 잘 없어요. 도안이 특이하기 때문에 제가 평가하는 가격은 한 500만 원 정도, 네, 그 정도 평가하겠습니다. 어떻게 만족하세요? 예, 만족합니다. 만족하세요? 자, 다음에 요거. 자, 요거 얼마 주고 사셨다 그랬죠? 35,000원. 한 30, 한 8, 9만 원? 뭐 이렇게 되겠네요. 예. 자, 이거 언제 때 걸로 알고 사셨어요? 조선 말기. 또 한 100한 뭐 4, 50년 뭐 그 정도 된 걸로 이제 알고 사셨겠죠. 그림이 들어가 있고 여기 입술 부분에 보면 약간 이렇게 금이 간 부분이 있어요. 금이 좀 많이 내려갔어요. 그리고 요거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관여사기는 절대 아닙니다. 지방료예요. 이제 지방료에서도 이제 이렇게 청화가 들어간 게 있고 안 들어간 게 있거든요. 파실지 안 파실지 모르지만은 판다면은 어느 정도 파실 거예요. 50만 원 정도면 파신다. 금이 안 가고 이렇게 막 완전하다고 하면은 지금 한국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보통 한 3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크게 뭐 잘 사신 건 아니에요. 잘 사신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제가 평가하는 가격하고 그렇게 뭐 큰 차이는 안 나기 때문에 그냥 잘 사신 걸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어떻게 감정하셨나 참 저도 궁금하거든요. 댓글을 달아주시고 좋은 얘기를 좀 많이 달아주시고 꼭 구독을 한 번씩 꼭 한번 눌러주세요. 물론 시청도 많이 해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